백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뭐 광복절 경축사는 물론이고 지금 을지 연습, 을지 자유방패, UFS라고 하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안약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 반국가 세력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느냐. 갖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난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백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최근, 그러니까 좀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강복회와 이 건국절 논란, 그리고 이제 김영석 독립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뉴라이트 형태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통치권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소위 말하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실은 강복회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 이철우 교수하고 막역한 사이입니다. 중마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 이철우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물론 아버지 편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해구산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우산을 펼쳤다고 하지만 정말 돌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전격적인 그런 어떤 핵우산이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군사 전략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북한의 어떤 핵 위협 내지는 안보, 엄중한 이런 태세에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야권의 어떤 성향, 일부 비판 언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에서 암약하는 어떤 불순 세력들,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 연설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이 지금 이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허위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이런 것들이 날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 또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 인권, 진보 운동 세력으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패륜적 공작을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겨냥하는 것은 결국은 뭐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야권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또 지난해 자유총연맹 창립식 때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수하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자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흔히 우리가 반국가 세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은 간첩이죠. 암약하는 사람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친북적인 그런 정책을 펴면서 곳곳에서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지금 재판도 회피하면서 뭐 재판부 기피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속만기로 대부분 다 풀려나버리고 1심도 몇 년씩 걸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주가 돼야 할 텐데, 야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뭐 이념 변정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서고 있네요. 북풍몰이를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변인 입을 빌려서도 하고, 또 박지원, 사실은 정치 고단수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상당한 비판을 구구 이념, 했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안보에 관련한 또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지칭을 꼭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중차대한 어떤 안보적인 위협 요인에 대한 경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UFS라고 하는 게 을지 프리덤 실드라고 해서 이제 자유방패 연합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구 이념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보다는 정말 엄중한 안보 상황을 좀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또 야권과 일부 비판 언론 내지는 또 정말 반국가 세력에서는 아마 마타도 형태의 어떤 비판 내지는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자 입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이 극우 이념으로 몰아가거나 이 북풍 그 세력의 어떤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재발이 저래서 그런지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으로 매도되고 있고, 또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이념 전쟁을 다시 들고 나와서 북풍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전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대로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그러죠. 물론이고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여론전, 심리전 이렇게 무서운 혼합된 심리전입니다. 사이버. 하이브리드 형태로 네. 진화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을 때 유엔사가 전멸을 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거의 지금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유언비어 날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먹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전력 약화로 이어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념 논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소위 말하면 UFS 훈련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을 결코 정치적으로만 이걸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전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서 수천 명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계속 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외 그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걸 지금 탈취를 해가면서 이 북한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이버전은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대법원 같은 경우도 뚫려버린다거나, 그다음에 기업체가 뚫려서 이 산업 기밀이 유출이 된다라거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기밀이 지금 새나가는 형태가 지금 밝혀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AI의 발달로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보다 더 네. 아주 믿을 그렇습니다. 만하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 딥페이크나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민심의 이반 현상 내지는 여러 가지 진영 논리보다 더 무서운 그런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걸 꼭 야권을 지칭을 하거나 일부 비판 언론이나 일부 이 그 야권 성향이나 이 반국가 성향의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8.15 경축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네. 진중권 교수는 이분도 좀 왔다 갔다 하는지 대통령이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 세계로 집단 이주한 것 같아. 이른바 김태호 안보실인 1차장의 네. 이념 노선에 따라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네요. 김태호 1차장의 이제 최근의 발언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의 일본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사실은 일본 압제에 36년간 시달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 그동안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를
사과를 요청하는 거는 일본 정치인들이나 상당한 국민들이 지금 신사참배를 계속 공물을 말로만 주고 사과를 하고 하는 있지 거죠.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6년간 압제를 받은 일본의 뭐 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좀 명확하게 현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이 지침을 내릴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든 대목이죠. 아무튼 뭐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차원의 발언이지 그렇죠. 네. 무슨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국가 세력을 대통령 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네, 것은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네.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가의 수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 통합이나 화합을 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죠. 물론 민주나 자유에 대한 언급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작년 8.15 경축사에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자유총연합에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낳기도 하고 비판적인 요소를 가미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국민 통합 차원의 발언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좀 아쉽다 그런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검찰이나 경찰이 예. 그걸 잡아야죠. 그럼요. 그걸 잡지 않고 예. 자꾸 암약을 하고 있다는 암약하고 것을 있다고 이제- 매해 강조하는 것 자체가 좀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국민들에게 좀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예, 좀 거거든요. 군세간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대공 파트라든가 아니면 예. 이런 어떤 방첩사, 기무사 같은데 보안사 같은데 옛날로 치면 예. 이런 데서 간첩을 검거하고 반국가 세력을 잡아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야 간에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